단어를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걸 실까 다음날 수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거는 계속 악순환이야. 계속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수학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야 돼. 시간 맞춰서. 자, 100페이지 갑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 정신 차려. 자, 정신 차려. 유찬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업적이 남는다고 선생님이 늘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죠? 마무리 잘해. 유찬아, 알았어? 분산과 표준 편차 시작합니다. 분산의 뜻이 뭐죠? 답이나 말해보세요. 분산은 뭐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우리가 삼포도라고 부르는데요. 삼포도라는 건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게 삼포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쓰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인데 사실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분산에다 루트만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가 됩니다. 왜 굳이 표준 편차를 만들었다고요? 분산은 숫자가 너무 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루트를 씌워야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이해할 만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굳이 루트를 씌워가면서 만든 거고, 원래 별량의 단위를 그대로 쓰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정할 만한 그런 숫자다. 피부에 와닿는 값이다. 그런 뜻으로 단위도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너 새벽에 1시 반 2시 다 카톡 보냈을 때 안 자고 있었던 거야? 네. 뭐 한다가? 앉아, 빨리 앉아. 숙제하다가? 근데 못 차렸어 결국? 결국 못 차렸어? 네. 그래서 잘 열렸는데 알람을 맞췄는데 엄마가 안 깨웠어 아침에? 엄마 엄마 없어? 아니다. 엄마 없어? 고생했다. 숙제 이따 받아가고 오늘 건 지금 유튜브에 올리면 되니까 이따가 보세요. 알았지? 책 갖고 왔어? 100페이지 합니다 우리 지금. 분산과 표준 편차 들어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편차는 뜻이 뭐야? 별량 빼기 평균. 외우라니까. 그래서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부터 구해야 됩니다. 다음 분산의 뜻은 뭐예요? 편차를 우리가 제곱해서 거기서 이제 평균을 낸 걸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표준 편차는 뭐냐면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구하려고 치면 평균을 구한다,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한다, 분산에서 표준 편차를 구한다,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번부터 가봅시다. 편차가 다음과 같다. 그러면 분산을 구할 수 있는가? 앞에 잠깐 보십시다. 지금 편차만 줬거든요. 편차를 마3, 마1, 그 다음에 3, 1, 0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걸 갖고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걸 갖고 평균을 구할 수는 없어요. 네. 맞죠? 평균하고 별량하고 차이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지만 이걸로 분산을 구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얘네들을 제곱해서 평균 낸 게 분산이거든요. 그래서 분산은 실제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3제곱, 1제곱, 3제곱, 1제곱, 빵제곱 해가지고 5로 나눠버리면 이게 20 나누기 오니까 4가 되거든요. 분산이 4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도 가능합니다. 표준 편차는 4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비슷합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100페이지 3번입니다. 다음은 학생 5명의 수학 성적의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하는 과정을 써놓은 거다. 실제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훈이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5명의 점수예요. 69, 73, 81, 72, 75. 요게 이제 점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평균을 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평균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평균 얼마쯤 될 것 같아? 72 정도?
72라고 한번 가짜 평균을 만들어 볼게요. 69 빼기 7은 마삼 1 마이너스 9 빵 3 자 마이너스 8이네요. 그럼 5 맞아요? 70이라면 마삼 1 이게 9죠? 그냥 9 미안합니다. 그럼 10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2가 됩니다. 결국 더하면 81점의 평균이네요. 자,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럼 편차를 구해보세요. 어쨌든 5명 다 더해서 5로 나눴더니 답이 81이에요. 평균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빼서 쓰는 게 이제 편차입니다. 밑에 써보시죠. 69에서 8을 빼면 마2 73에서 8 마이너스 12죠. 미안합니다. 12 73에서 81 빼면 마8 81에서 8을 빼면 빵 72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왜 2를 72에다 더했는데 8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네요. 미쳤습니까? 아이씨, 선생님도 어리버리합니다. 평균 74야. 미안해. 선생님 지금 72에다 2를 더해서 81이라고 쓴 거예요? 저는 또 제가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뭔가 어디서 잘못했나? 다들 지금 힘드니까 좀 서로 크로스 체크 해줘야 됩니다. 자, 얘들아 얘네들 5명의 평균이 74야. 됐죠? 그래서 편차라는 거 여기서 이거 빼주면 돼요. 마이너스 5입니다. 여기서 이거 빼면 마1 여기서 이거 빼면 7 여기서 이거 빼면 마2 여기서 이거 빼면 1 편차입니다. 이게 편차는 더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합이 빵이 돼야 제대로 구해진 거예요. 합이 빵이라는 건 덤입니다. 덤 당연한 거야. 그러면 책에다 지금 편차 점수를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얘네들을 제곱해서 25, 1, 그 다음에 49, 4, 1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얘네들의 평균을 내면 거기서 이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됐나? 책에 있는 네모들 다 채워봅시다.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해? 평균은 어떻게 구해? 평균을 실제로 다 도와서 구해라 그랬지만 우리는 뭐 얍삽하게 했죠. 얼마입니까? 5배 하면 370이겠네요. 그죠? 다 더하면 370입니다. 그래서 5로 나누면 74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2번. 야, 우리 지금 어디 하는지 알겠어? 100페이지 3번 하고 있어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 아닙니까? 그래서 분산은 요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50, 그 다음에 75, 80이네요. 이거 다 더하면 80입니다. 그래서 80을 5로 나누면 이제 분산은 16이 된다. 지금 100페이지 3번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방금 구한 거. 표준 편차는 방금 구한 16을 우리가 루트 씌워버리면 이걸 우리가 4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점이라는 원래 단위도 우리가 챙겨서 붙일 수 있다는 거. 자, 4번, 5번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보세요. 6번으로 가볼게요. 까먹으면 되니까 안 돼요. 까먹으면. 편차가 뭐라고? 별량 빼기 평균. 분산은 뭐라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표준 편차는 뭐라고? 편차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표준 편차랑 편차는 아예 다른 뜻이에요.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자, 6번 가볼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아래 표는요 4번에 걸친 수학 성적에 대한 편차를 써놓은 거다. 분산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한번 구해봐라. x를 어떻게 구할까요? 편차의 합이 0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하시면 마이너스 얼마?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4죠. 맞죠? 그죠? 지금 102페이지 6번 하고 있습니다. 현우 잘 보고 있어요? 자, 마6 x 4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가 지금 편차예요. 그럼 편차의 합이 당연히 0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4라고 바로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합이 빵이 되니까. 그래 놓고 나면 이제 분산도 계산할 수 있죠. 분산은 이 편차들을 제곱해서 더해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40에 72가 되겠네요. 걔네들을 이제 4로 나눠서 평균을 내면 18이 나오고 얘가 이제 분산이 되죠. 표준 편차는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3루트이라고 쓰면 되는데 대충 계산해서 뭐 4. 얼마 이렇게 근사값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루트 3루트 2라고 써봐야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4. 얼마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차라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숫자로. 예, 우리 분산 계산하는 거 이해되세요? 네. 전에 잠깐은 했는데 앞 시간 꼭 복습하고 숙제하세요. 알았지? 자, 7번도 될 것 같고요. 8번 한번 해볼까요? 8번. 어렵진 않습니다만 8번 해볼게요. 얘 우리 다음 주 계약이죠? 맞죠? 이따가 다시 설명합시다. 자, 8번 해볼게요. 4개의 별량 17, 21, 23, x 이렇게 된 애들이 있는데요. 이거의 평균이 21입니다. 평균이 20 무슨 말이야? 이거 다 더해가지고 맞죠? 4로 나누면 이게 20이라는 거라고요. 별거 있나? 그럼 이 분자가 지금 80이 된다는 소리고요. 40에서 이게 아마 19가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정도는 암산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x가 19라는 거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편차를 구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17, 21, 23, 19가 아닌데? 맞지? 19 맞아. 이렇게 해서 평균 20을 찾았고요. 평균 20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편차를 쓸 수 있어요. 마3, 1, 3, 마1. 편차율이 0이 되니까 편차가 잘 써진 것 같고요. 분산을 계산하려면 91, 91 해가지고 4로 나누면 5라는 게 이제 분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서 2.2라고 대충 계산한 걸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라고 써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사값도 써주면 더 좋다. 계산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10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방학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마무리를 잘해야 업적이 남습니다. 104페이지 갑니다. 104페이지. 104페이지. 분산과 표준 편차의 해석. 분산과 표준 편차의 해석. 자, 분산이 작다. 그리고 분산이 크다. 이런 말을 그 박스 안에 써놨네요. 분산이 작다는 건 무슨 뜻이냐? 흩어진 정도가 작다는 거니까 애들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어디 몰려있겠니? 당연히 평균에 몰려있죠. 애들이 몰려있는 곳에 평균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별량의 분포가 고르다. 이 고르다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고르다라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써? 그놈이 그놈이다. 차이가 작다 이렇게 쓰십시오. 고르다의 뜻은 차이가 작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한글로 쓰시면 더 좋아요. 그놈이 그놈이다. 이게 고르다의 뜻입니다. 1점부터 100점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야. 고르다라는 건 그놈이 그놈이다야. 이런 경우 산포도가 작다고 얘기합니다. 자, 2번 옆으로 가서 다시 읽어볼게요. 분산이 크다. 당연히 표준 편차도 큰 거죠. 이건요, 별량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즉 별량의 분포가 지 멋대로예요. 그게 고르지 않다의 뜻입니다. 반 안에 같은 반 안에 10점도 있고 100점도 있는 거예요. 애들끼리 차이가 크다. 이 경우 산포도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산포도라는 건 흩어진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번 보십시다. 아래 표는 A, B 두 반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한 거다. 어렵지 않으니까 들어보세요. A반은 평균이 75인데요.
표준 편차는 5점입니다. 상대적으로 B반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B반은 평균이 80이고요. 표준 편차는 9점입니다. 그럼 평균만 놓고 보면 B반이 우수하죠. 하지만 B반은 또 문제가 뭐냐? 아이들끼리 성적 격차도 커요. 잘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 물속에도 학생들이 몇 명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B반의 상황이에요. 1. A, B 두 반 중에서 어느 반 학생들이 더 우수한가? 대표값을 비교해서, 즉 평균을 비교해서 B반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표값으로 주로 평균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번 다음 B. 하지만 2번 두 반 중에서 어느 반 학생들이 더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고르게 밑줄 쳐봐. 무슨 뜻이야? 그놈이 그놈인 반, 즉 표준 편차가 작은 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의 답은 A반이 되겠습니다. 됐냐? 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보시면서 가볼게요. 2번 가볼게요. 2번 밑에 가봐. 다음은 A, B 두 반에 대한 설명이다. 잘 듣고 얘기해 보셈. 1번입니다. A반 평균 65, B반 평균 65입니다. 좋죠? 두 반 평균은 같아요. 근데 A반은 표준 편차가 5.7이고 B반은 8.4야. 그러면 1번 B반 학생들의 성적이 A반 학생들의 성적보다 우수하다. 우수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대표값을 비교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보다 우수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둘 다 평균이 65니까. 됐냐? 됐어요? 2번에 1번 어느 반 학생들이 우수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균이 똑같아서. 됐죠? 그래서 이 B1번 답은 X라고 치셔야 됩니다. 2번 B반보다 A반 학생들이 성적이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고르다 무슨 뜻이라고?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B반보다는 A반이 작으니까 2번은 동그라미입니다. 3번이 어렵네요. 별표 하나 치고 한번 이해해 보세요. A반 1등이 B반 1등보다 잘한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 거 이반은 같은데. 잘하는 애들이 확 잘해버리니까 못하는 애들. 이 A 두 반이 이제 평균이 같아요. 그런데 자 평균은 같거든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준 편차는요 이쪽이 5.7 여기가 8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B반 1등이 A반 1등보다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말할 수? 있다. 왜? 지금 B가 더 잘하는 애들이 A보다 잘해서 평균이 65가 나온 거 아니에요? 유천이 말해봐 그럼. B반 꼴등이 A반 꼴등보다 못한다. 이 말은 맞아요? 맞는 거 같은데. 그 말도 맞죠. 이게 뭐 어떤 상황이냐면 A반은 평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여러분들 편차합이 0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A반은 상황이 이런 거예요. 얘가 65거든요 평균. 근데 요 정도 애들이 있는 겁니다. 요 정도 애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걸 우리가 편차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이런 걸 편차라고 부르는 거라고. 요 화살표의 길이 합은 그냥 빵이에요. 위에 있는 건 양수, 아래에 있는 건 음수. 됐습니까? 요게 A반 상황이에요. 근데 B반 상황은 그렇지 않죠. 똑같이 평균이 65지만 편차가 더 크기 때문에 아주 표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애들이 1등도 잘하고 꼴등은 더 못하고 이런 형식이에요 지금. 이해 가셔요?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이게 지금 B반이에요. 쟤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1등은 여기 1등보다 당연히 잘하죠. 안 그러면 어떻게 평균이 똑같겠어. 그죠? 그렇게 이해하셔요. 그래서 3번은 아니지 틀렸지. 네. A반 1등은 B반 1등보다 못해요. B반 1등이 A반 1등보다 잘하는 겁니다. 너는 이해 갔냐? 네. 다음 페이지 그냥 하시면 되고요. 넘겨봐요. 산점도와 상관관계. 별것도 아닌 거니까 이거 우리 한 10분만 하면 끝나거든요. 오늘 요 책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은 뭘 하냐? 목요일 날은 이 책 끝났으니까 그냥 고1 거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고1 거 갖고 오세요. 자,
읽겠습니다. 산점도. 산점도는 여러 가지 뭐 시각화 도구 중에 하나고요. 이런 말 알아두시면 좋아요. 스케터플라시라고 부르는 스케터플라시라고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시각화 도구예요. 산점도. 두 별량의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것을 좌표 평면에 그대로 찍어서 보여주는 게 산점도입니다. 다음은 지순에 반 학생 10명의 수학 성적, 과학 성적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수학 82점 받은 학생이 과학 78점 맞았고요. 10명입니다. 이게 지금 표를 두 줄로 놨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82,78, 64,72, 78,82 이런 식의 좌표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래프에다 찍은 거예요. 그래프를 찍어놓고 보니까 보세요. 점이 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학 점수하고 과학 점수를 놓고 이렇게 점들을 찍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면 무슨 뜻일까요? 비례한다. 그죠? 수학 점수가 높은 애가 과학 점수도 높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불러요?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부르죠. 별 얘기 아니에요. 근데 수학 점수와 수면 시간을 조사를 해본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찍힐걸요? 그죠?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은 잠을 좀 얘네들보다는 덜 잘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공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공부 시간을 많이 썼다는 거니까. 그래서 점들이 이렇게 찍힌다면 수학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 시간은 짧아지는 건가? 이런 우리가 가설을 해볼 수 있을, 가정을 해볼 수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음의 상관관계라고 부릅니다. 수학 잘하는 애가 과학도 잘하는 거구나.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을 때 이걸 양의 상관관계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서 양이란 말은 파지티브,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그죠? 그죠? 얘가 늘어날 때 얘가 늘어나냐? 얘가 늘어날 때 얘는 줄어드냐 이 뜻입니다. 됐죠? 그걸 그냥 양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책 읽겠습니다. 산점도를 보면 상관관계를 눈으로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양이냐 음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냐 이 정도 대답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책 보세요. 개념 2 상관관계 그냥 읽겠습니다.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상관관계 106페이지입니다. 두 별량 xy 사이에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럴 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상관이라는 건 서로 관계가 어떻다라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1번 양의 상관관계 밑줄 쳐봐요.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도 대체로 증가. 여기까지 밑줄 치면 됩니다. 이게 양의 상관관계고요. 당연히 우측 상향될 때 우측 상향이 방향이 잡힐 때 이걸 양의 상관관계라 부릅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또 밑줄 쳐봐요. 음의 상관관계는 뭐냐?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도 대체로 감소. 대체로란 말이 뭐냐? 적당히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조금 엉성하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런 경우 우측 하향이 됩니다. 우측으로 가면서 직선이 내려가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음의 상관관계라고 부릅니다. 한쪽이 증가할 때 한쪽은 감소하는 경우죠. 근데 이렇게만 꼭 경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관계가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은 수학 성적이고 이쪽은 학생이 먹은 오렌지의 개수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좀 특별하게 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때 보세요. 앞에 봐요.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나 이렇게 내려가는 장면 이외의 것들은 다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관계가 없는 건 종류가 많지. 뭐 이렇게 뭐 둥그렇게 몰려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얘가 늘어나면서 변화도 없잖아요. 등속은 놀라. 아니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별값이 다 나오면 이것도 관계가 없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거 보고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단순하게 올라가면 양, 내려가면 나머지 뭐 모르겠다 씨 이거야 그냥. 저 수요와 공급 그래프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이거는. 수요 공급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아예.
반대잖아. 뭐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이거 하나의 곡선인데 있잖아 이거. 수요 공급은 두 개를 다른 거를 같이 써놓은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점들이 하나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애매하죠. 자 넘어가고요. 여 9페이지 그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나랑 할 것도 없어. 그냥 하면 돼. 그지? 그래도 한 문제는 할게요. 1번 다음은 A, B, C, D 산점도의 해석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거기 나와 있는 얘는 뭐예요? 발이 크면 키가 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냐 이거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냐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결과하고 결부하지는 마시고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1번 A, B, C, D 5개 도시에 대한 서울까지의 거리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걸리는 시간 읽어봐도 알겠죠. 아니 멀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건 찍어보나 마나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렇지 않겠니? 거리가 100km일 때 1.5 B는 50일 때 0.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다 점을 한번 찍어보시면 그 밑에 점 찍힌 거 보이세요? 실제로 점을 거리를 X축으로 놓고 시간을 Y축으로 놓고 100,1.5라는 점 50,1.5라는 점 미안합니다. 그쵸? 50,0.5라는 점 이런 점들을 다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점을 일일이 다 찍고 적당히 모양을 보는 거죠. 이게 올라가는 양의 관계인지 내려가는 음의 관계인지 그건 눈으로 보고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뚜렷할 때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잘 안 보이면 모르겠다 씨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쉽죠? 넘겨. 같이 할 것도 없어. 109페이지로 가서 마무리합니다. 혼자서 충분히 하셔도 돼요. 109페이지 가서 마무리합니다. 자, 상관관계 다 얘기했어 지금. x, y 값이 x하고 y 사이에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가 증가하는 경우 양,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감소하면 음이라고 부르는데 양의 상관관계라고 부르는 애들 사이에서도 강하다 약하다가 있어요. 이거 봐. 이렇게 된 게 강한 거야. 약한 건 뭐냐고? 약간 좀 뚱뚱하게 나와 있는 애들이 약한 거죠. 더 약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더 약함. 그래서 강함, 전라 강함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거 없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래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도는 여기서 마칠 테니까 과제를 시작을 하시고